옹호해주는 방송 패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충청에서 더블 스코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냥 해보나 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밑바닥 민심은 자발적 그 권리당원들은 정청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과 바람의 싸움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뭐 김민석 후보는 7% 본인이 진다고 엄살을 피던데 저 완전히 엄살이다 저렇게 생각했고 아마 본인은 7% 이상으로 이길 거라는 말을 7% 진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바람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걸 확인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도 광주 갔다 왔는데 조직이냐 바람이냐 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광주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있었는데 마치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인재가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제 말바우 시장이라는 데도 가보고 그러면 완전히 뜨겁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청래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이러면서 이제 팔걷어 붙이고 나선 자발적인 동력과 언론으로부터 융단 폭격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청래는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 조장, 조직 이 싸움이 지금 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부울경에서도 비슷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예를 들면 부산에서는 상당히 앞서갔는데 그건 또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부산 경남에서 제가 이기고 네. 울산에서 조금 졌는데요. 거기가 노무현 대통령 본고장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마 후반전에 했으면 부산 울산도 더 크게 이겼을 텐데 지금 예열이 이제 되고 있는 상태에서 첫 스타트를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아주 천만다행으로 잘 끊었다. 그리고 아마 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도 포함해서 이런 노사모 했던 분들이 또 노사모 정신을 입고 있는 분들이 아마 2002년 대선 때 광주에 가서 노무현 뽑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울고 편지 쓰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의 바람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과거 노사모 조직 일부가 움직인다거나 노사모는 조직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긴 그래서 한데. 그런 분위기가 확실하게 읽히고 있고 어제 무안에 사시는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그분이 표현한 대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정청래 의원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언론 뉴스 보면 정청래 뺨 때리는 소리만 들린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던가요? 금요일 이제 전북, 전남, 광주, 호남 여기가 모두들 최대 승부처라고 하는데 네. 여론조사상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는 건 분명한 확인되는 경향성인데 여기서 김민석 후보가 크게 앞서서 만약에 과반을 훌쩍 넘긴다. 이러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그런데 아닙니까? 모든 방송 언론도 그렇지만 실제로 유권자가 제일 많은 건 수도권입니다. 그렇긴 하죠. 수도권에서는 제가 앞서고 있잖아요, 계속. 예. 근데 수도권에서 정청래가 앞서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은 맨 마지막이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예. 이 지역에서 결론 지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예. 원래 지금까지 객관적인 물량 공세라든가 언론의 편파성이나 조직이나 의원들 심지어 의원들은 김민석 후보의 선거 구호를 프랜카드로 걸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선거 구호를 프랜카드로 걸고 본인 이름 얼굴 사진 딱 박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럼 당원 당규 위반입니까? 위반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제주, 인천, 일요일 날 강원, 대구, 경북 결과를 보고 이 또한 비등비등하게 나오면 호남에서 크게 요동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밀한 분석은 일부러 안 하더라고요. 왜 그 계속 이 박빙 사실 지금 박빙 추세거든요. 박빙 44대 그렇습니다. 첫날은 김민석 1등 그러더니 두 번째 날은 제가 1등하고 종합성적 제가 1등이거든요. 그러면 정청래 역전승 1위 이 제목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목을 안 뽑습니다.
1승 1패 주고받아. 아니 최종 성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편파적이고 이런 부분을 저는 예상은 했어요. 이런 부분은. 근데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것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더 자극하고 팔을 더 걷어붙이게 하고 있다. 저는 거기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만약에 이 박빙 투세가 네. 이어지면 호남이 확 뒤집어집니다. 호남이 뒤집어진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의 민심은 상층과 기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땅을 발을 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바우 시장을 갔는데 그 제가 쇼츠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려놓고 다른 유튜브들이 생중계 다 했는데 그 열성도를 보면 알고 또 송정역에 가면은요 택시 기사들이 쭉 대기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민심이 바로미터인데. 민심이 바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갔는데 대부분 택시 기사들이 다 문 열고 나와서 다 악수하고 일단 욕을 합니다. 택시 기사들이.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어깨 두드리게 좀 악수하면서 끝까지 버티라고. 반드시 이긴다고.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제 광주 개인 택시 조합 사무실도 제가 방문했는데 어제 한 10분 넘게 이제 간부들 모였는데 어제 완전히 뜨거웠습니다. 정청래 의원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정서 공감대가 저는 있기 때문에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큰 선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 고관여 도시라.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박빙으로 가면 거기서 그렇습니다.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정청래가 안 될 것 같으면 큰 표차가 벌어질 수 있는데 정청래 될 수도 있겠는데 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 광주 전라 호남의 표심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다. 말바우 시장, 송정시장, 양동시장, 화순의 고인돌 전통시장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그걸 가보면 현장을 가보면 알아요. 서울 경기에서는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앞선 여론조사 추세가 확인되긴 하는데 많이 앞서죠. 역으로 네. 수도권이 표가 제일 많습니다. 그건 그래요. 예, 40% 그렇습니다. 가까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거꾸로 이 호남에서 만약에 크게 치면 수도권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 기층에 있는 밑바닥 민심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전략인지는. 네, 그래서 어제 광주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2002년도에 노무현이 이인재를 이겼듯이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길 것 같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어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오래전이라 잊혀진 것 같지만요. 노무현을 배신하고 떠난 정몽준으로 날아간 김민석 이거에 대한 깊은 상처 이런 것이 결코 흐릿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도 정청래는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고 의리를 지켰지. 의리맨이지. 믿을 사람은 정청래야. 그래서 제가 별칭 비슷하게 믿을맨이 돼 있더라고요. 어제 박선원, 김용 그리고 서미아 후보까지도 그 이야기한 것 같던데 마지막 날 투표 못한 권리당원 다시 투표 기회를 주자 이런 제안을 했던데 투표 쿠데타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 선거는 세계 어느 나라 역사상 없었지 않습니까? 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아니 제안한 투표율 그러면 100% 나올 때까지 투표해야죠. 김민석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데 전당원 100% 투표. 100% 투표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권도 의사표시예요. 저는 아무리 폭염이지만 날이 덥지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투표가 끝났는데 네. 다시 투표 기회를 주자. 사후 투표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런 식으로 제가 주장한다면 정청래 찍을 사람만 투표하게 합시다. 차라리 이렇게 주장하든가 아니면 그냥 임명직으로 하자. 당대표 최고위원. 차라리. 근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투표제 일반에 대해서 투표율을 제거하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명분은 그러면 네.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며칠 더 하자 이렇게 주장했어야 되죠. 그리고 원래 민주당 전통이 선거 전당대회를 앞두고 눈은 잘 고치지 않습니다.
근데 선호투표로 고친 건 제가 불리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퉁치고 수용한다, 존중한다 그렇게 하자. 근데 알고 보니까 당헌당규 위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당규까지 고쳐가지고 결선 투표로 하는 게 맞아요. 순위 투표는. 근데 선호투표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경기 중에 룰을 또 바꾸자. 그거는 그나마 경선 전에 한 거지만 네. 이거는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월드컵 결승 앞두고 12명이 뛰게 하자. 아니 9명이 뛰게 하자. 10명이 뛰게 하자. 이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실제 이 룰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은 못 바꿉니다 이거. 이거 못 바꾼다고. 네,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바꾸지는 못할 텐데 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나무 위키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나무 위키. 네. 이 최종일 17일입니다. 그 국민 여론조사 서울 16일 날 이제 경선 숫자 발표하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그날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일 날 가서 합산해서 최종 당선자를 발표하는데 근데 최종일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네. 제가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김민석 후보 과반으로 끝났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죠.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정청래 후보 과반으로 끝났죠. 이거 모두가 승복합니다. 네, 천만다행이죠. 김민석 후보나 정청래 후보가 1차 과반으로 끝나는 시나리오는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을 수 없는 깔끔한 시나리오인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나리오는 과반은 아니지만 김민석 후보 1인인데 종합 선호투표의 합도 과반이 아니니까 선호투표로 합치겠죠. 합으로도 1위여서 당선됐어요. 이것도 승복하겠죠. 과반은 아니지만 정청래 1위인데 선호투표의 합도 정청래 1위여서 당선돼요. 이것도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송영길 후보를 선택한 분들 2, 3순위가 김민석, 정청래 순위고 그 비율이 저희 곳 조사 기준으로는 대략 6대3 더블 스코어 정도 됩니다. 그럼 과반이 아닌 김민석 1위인데 선호투표의 합으로 정청래 역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죠. 그런데 과반이 아닌 정청래 1위인데 선호투표의 합으로 김민석 역전 이건 가능성이 있죠. 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요 시나리오 경우에 이게 승복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승복해야죠. 후보는 당연히 승복하시겠죠. 본인이 어쨌든 동의한 룰로 그렇습니다. 이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승복할 텐데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신에 입각해서 제가 선호투표도 받아들였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1등을 했는데 과반이 부족해서 선호투표로 뒤집혀서 제가 안 됐다. 뭐 저는 당연히 승복하는 거죠. 그건 뭐 기본이죠. 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득해야죠. 승복하자고. 승복하자고 네. 아마도 뭐 경선 직전에 룰 바꿨네부터 다시 시작할 텐데 뭐 당연히 제가 저를 지지한 분들에게 힘을 합치자, 뭐 승복하자고 이제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혼란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제가 설득은 할 것인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과반으로 넉넉하게 1등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심플하게 정청래 과반 넉넉하게 승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네, 네. 실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해보셨죠? 아니 어차피 제가 과반으로 1등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안 해보고 지금 해보니까 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아니 진짜입니다. 제 말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했습니다. 저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충실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47대 46으로 1% 이겼는데 선호 투표제를 도했더니 50대 49로 뒤집었다.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죠. 자, 그래서 본인의 해법은 과반으로 끝내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넉넉한 과반으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길 후보가
보안 수사권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니 정청래 연임 명분은 끝났다. 개혁은 끝나지 않았냐. 제가 대기실에서 송영길 후보 여러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송영길 후보도 당대표 한 번 했지 않냐. 정청래 한 번 했으니까 그만하라는 건데 그러면 송영길은 한 번 했는데 두 번 해도 되고 정청래 두 번 하면 안 되냐. 아니 송영길은 중임이니까 되고 정청래는 연임이니까 안 되냐. 그런 거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제 말은 요 질문에 이제 예, 그 답변하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어제의 개혁은 어제 해야 되고요. 오늘의 개혁은 오늘 해야 됩니다. 또 내일에 밀려오는 개혁이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 안 밟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입니다. 그리고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입니다. 개혁은 안 맞는 거 고치자. 그리고 불합리한 걸 합리적으로 고치자.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은 다 개혁 법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개혁 했으니까 그러면 내일은 검찰개혁할 사안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그러면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6번 했는데 다음에는 하지 마세요. 할 일 다 했지 않습니까? 육선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AI 강국 시대에 따라서 디지털화가 되면서 없어지는 직업, 있어지는 직업 있으면서 제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노동개혁 앞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제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여론조사 꽃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붙들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자. 총선 승리, 대선 승리하자. 이런 전통적 지지층에 소구력이 있는 사람은 정청래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본인이 꼭 당대표 그래서 돼야 제가 하는 이유입니까? 미들맨이기도 하지만 붙들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붙들어야죠. 그게 지금 꼭 본인이 당대표가 돼야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이유입니까? 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이 이탈하거나 무너지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안 올라가고요. 총선 승리도 무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연 확장 플러스 알파는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 코어층이 굳건하게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고 그 위에 뭔가를 쌓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 기초, 기본, 주춧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뭘 얹어도 그것은 사상 누각이죠. 자고로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적임자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다 못하고 열린 우리당 때 지지율이 급락해가지고 계속 어렵고 그리고 당대표 여러 번 바뀌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됐거든요.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진 정부인데 역사적 무게감,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 소리를 벗어나서 대의를 쫓아야죠. 김민석 후보는 그 역할을 못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명, 친명, 뭐 대통령 얘기만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유권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끌어들인다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권리당원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TV 토론 있는데 정청래 이름을 걸고 정청래의 생각, 정청래의 비전 제시를 얘기하듯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지금 거의 됐는데 시간이 훌뚝 지나갔네요. 예. 권리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직 투표하지 않은 권리당원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배신의 총량은 리미트가 없다.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다. 이게 일상적인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의도 지켜본 사람이 지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시절 사선을 함께 넘고 그리고 의리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아마 정청래가 끝까지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광주에 건설되게 될 반도체 클러스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속도전입니다. 속전속결